오늘은 냉철한 통찰력으로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흔히 염세주의를 떠올리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삶의 고통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도 평온과 행복을 찾아나가는 길을 제시하죠. 그의 조언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오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보고 그의 철학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허무함이 바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잠시뿐.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다시금 갈망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쳇바퀴가 곧 고통의 연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의지가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끝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욕망이 충족될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특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일반적인 쾌락이나 욕망의 충족과는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행복이 욕망과 욕망 사이의 짧은 쉼표와 같으며 기대의 충족이 아니라 기대가 끝났을 때 오는 공허함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얻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감각적인 행복은 일시적이며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행복이며 이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라 소극적인 평온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는 것처럼 고통의 부재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나 명예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그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조언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미래의 행복만을 좇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즐거움들은 잠시나마 우리의 의지 작용을 멈추게 하고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한 시간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좋은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심, 질투, 오해 등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에게 전적인 이해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독해지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쾌락이나 부귀영화, 명예와 같은 외적인 욕구들을 버리고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가치들은 종종 우리를 고통의 굴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현재를 가치 있게 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것을 좇기보다는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 내면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색, 독서, 예술 감상과 같은 활동들이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을 쌓는 중요한 도구들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은 오직 현재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동물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통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진실된 시간인 것이죠. 그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많은 불안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며 내일은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평온의 길입니다. 마치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풍경과 경험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현재를 과거처럼 혹은 미래처럼 막연하게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현재에만 지나치게 몰입하여 미래를 등한시하는 것도 경솔하다고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불만이나 미래의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되 그 준비가 현재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나친 미래에 대한 걱정은 결국 현재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계획이 현재의 삶을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면서 가장 중요한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클래식과 교향곡을 좋아했으며 음악이 삶에 주는 가치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위로와 평온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단순히 고통을 위로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세계의 근원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예술적 경험이야말로 의지의 작용을 잠시 멈추게 하고 개별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진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사사로운 관심이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바라볼 때, 즉 미적 관조의 상태에 있을 때 개인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대상과 하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간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산을 오르며 꽃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올 때 비로소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발견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작품은 세계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고통스러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술은 고통의 세계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평온을 선사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예술을 가까이 하고 특히 음악을 통해 영혼의 평화를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아나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맺고 예술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조언들은 겉으로는 냉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을 줄이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주의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불안과 혼란 속에서 평온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방향을 잃었거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등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라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풍요롭고 평온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일상에서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